저는 인강을 듣는 걸 추천을 드려요. 수학은 항상 인강을 추천을 하거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인강이 좀 더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 게, 수학은 상황을 이해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수민아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들어왔던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 문제풀이에서의 일반화 및 체계와 관련된 질문을 주셨는데, 이제 문제풀이 과정에서 나온 뭘 보면 뭘 떠올려내야 된다 라는 일반화된 규칙을 모아두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앞으로의 문제풀이에 있어서 도움이 될까요? 유유,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보자면, 이 내용이 같은 질량의 두 물질이 몰수, 몰질량이 반비례하는 성질이 있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답변을 바로 드릴게요. 네, 됩니다. 아주 많이요 라고 적어놨는데 실제로 저도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사실 이거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조건을 보고 반응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공부라는 게 뭐죠? 저는 공부라는 게 이 자명한 사실들의 집합을 배워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수능 공부에서, 특히 과학탐구 같은 경우에는요. 사회탐구도 마찬가지겠죠. 사실들의 집합을 외워나가는 과정일 테니까. 그래서 앞에서 봤던 어떤 몰 질량과 그 다음에 몰수가 반비례한다였나요? 하여튼 그 과정이 자명한 사실이라면 그걸 외우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개념서에 다 나오는 내용들인데 그 외우는 거 그냥 개념 공부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할 수가 있는데, 다릅니다. 제 생각은 다른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화학을 저도 선택을 안 했고 선택 안 한 학생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물리에서 예를 들면 물질파의 파장과 운동량이 반비례하는 거,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구과학에서는 허블 법칙 같은 거, 자명한 명제 있잖아요. 다 그냥 맞다고 생각하고 쓰는 거.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개념 시간에 당연하게 배우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문제를 풀 때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느냐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부를 해보면 그 교과서랑 수능 문제는 좀 괴리가 있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아무리 물질파 파장과 운동량이 반비례한다 그걸 수식적으로 써놔도 실제 문제 풀이할 때 그게 안 나온다고요. 안 튀어나와요. 그런데 이제 문제를 풀면서 이게 내가 그게 안 되는구나 를 파악하고, 물질파 파장이랑 운동량이 나오면 이게 반비례한다는 걸 기억해야 되겠다, 이런 걸 정리를 해두는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구과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허울 법칙 같은 거, 이제 상수를 곱했을 때 R이랑 V가 정비례한다, 이런 것도 사실 이거는 좀 너무 대표적인 공식이라서 실질적으로 풀이할 때 나는 잘 되던데 할 수도 있지만, 조금만 더 복잡해지면, 예를 들면 우주가 닫힌 우주가 있고 열린 우주가 있고 이런 개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문제가 엄청 복잡하게 파생이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미리 정리를 해두면 좀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 줄로 정리를 하자면, 자명한 사실의 집합을 외워나간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방식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두 번째로 집중 시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이거는 공부 내용보다는 태도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길어서 제가 일단 챗GPT한테 요약을 시켜놨는데, 하루 종일 앉아서 공부하다 보면 글자를 읽어도 제대로 읽은 것 같지가 않고 집중력이 흐트러진대요. 그리고 집중력이 흐트러질 때 휴식을 취하는데, 다른 친구들 보니까 휴식 없이 공부를 한대요. 그래서 스스로한테 실망감을 느낀다. 그래서 긴 시간 동안 쟤네는 어떻게 집중력을 유지하냐, 이렇게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집중 시간을 어떻게 늘릴 거냐, 두 번째는 그럼 적절한 휴식 방법은 뭐냐, 이런 건데요. 일단 바로 답변을 드리자면, 다른 친구들도 똑같을 거예요, 아마. 속으로는 아마 학생분을 보면서, 그 질문자분을 보면서 쟤는 어떻게 집중을 저렇게 잘하지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하루 종일 앉아서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없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있을 수 있으니까 극히 드물다라고 적었어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집중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당연히 유효하죠. 그래서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집중을 못한다고 해서 실망감을 느낄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조금이라도 집중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그건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적어놨는데, 정말 이제 다양한 노력을 할 수가 있어요. 애초에 집중이라는 것도 집중력이잖아요. 어떤 힘이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근육을 어떻게 늘리죠? 힘을 어떻게 기르죠? 운동을 계속 하면서 기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집중도 집중을 할수록 집중력이 저는 늘어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걸 조금씩 도와주는 게, 첫 번째는 루틴화예요. 그러니까 맨날 맨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앉아서 집중을 하다 보면 집중이 잘 될 거다, 이게 제 생각인 거고, 그 다음에 환경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집중 잘하는 사람 데려와도 막 공사판에다가 갖다 놓으면은 집중력이 조금은 흐트러지겠죠. 그런 것처럼 내가 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라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D는 약간 잡기술 같은 건데, 첫 번째로 목표를 설정하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사람이 데드라인 이펙트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드라인을 딱 걸어 놓으면은 그때까지 무조건 끝내야 된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집중이 잘 됐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커피 마시는 거. 커피는 각성제죠. 각성제니까 아무래도 집중을 좀 더 도왔던 것 같고요. 운동하는 것도, 운동을 하면 뭐 혈액순환이 잘 돼서 그런 건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제 경험상으로는 집중력이 조금 더 올라갔던 것 같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적절한 휴식 취하는 것도 전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뇌를 컴퓨터에 비유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컴퓨터도 계속 쓰다 보면 엄청 고사양 게임 막 돌리면은 발열이 엄청 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식혀야 되죠, 쿨러로.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휴식을 취해주면서 공부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 주신 것처럼 리프레시를 잘 할 수 있는 휴식 방법을 고민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제가 좀 조언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뭐 어떻게 쉬어라 라고 말씀드리는 건 부적절할 것 같아요. 근데 휴식의 3원칙 정도를 제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뒤끝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쉬고 나서 다시 공부로 돌아올 때 그 생각이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게임 같은 건 좀 안 좋은데, 게임도 스토리가 있는 게임이잖아요. 그런 거는 좀 비추하고요. 제가 추천하는 게임은 예를 들면 사과 게임 이런 것처럼, 모르시면 검색하지 마세요. 근데 알고 계시다면 사과 게임 같은 건데, 이런 것처럼 이제 뭔가 단순하게 즐길 수 있는 게임,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쉬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쉰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휴식이라고 해놓고 예를 들면 책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뭐 수도쿠를 푼다든지, 이런 거는 저는 휴식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운동을 하고 수도쿠를 풀어. 그럼 휴식이 맞아요. 근데 공부를 하다가 수도쿠를 해. 그러면은 그거는 그냥 분야를 좀 바꾼 것 뿐이지 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쉬어야 한다. 그러니까 머리가 일단 쉬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끊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앞에 쉬어야 한다랑 조금 겹치는데, 이제 다른 내용은 뭐냐면, 내가 이제 지금까지 공부하던 게 확 전환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안 쓰는 걸 넘어서서, 예를 들면 산책을 나간다든지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운동 이런 거 괜찮고요. 그다음에 산책하는 거, 노래 듣는 거 이런 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노래도 당연히 중독성 있는 노래 그런 거 말고 클래식 같은 거 듣는다든지 이런 거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운동도 당연히 갑자기 나가서 철인 3종 경기를 하고 하면 안 되겠죠. 적당히 뭐 푸시업을 한 10개 한다든지 20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가 딱 할 수 있는 만큼 뒤끝 없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휴식에 걸맞는 그런 휴식을 하시면 어떤 분야든지 저는 다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서 재수생 분이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재종 학원을 다니고 있지만 기출 분석 수업이 없어서 혼자 기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낮은 2등급인 상황이신데, 이제 기출 문제를 한 권 다 푼 경험은 없다. 그랬을 때 고민은 뭐냐면, 인강을 들을 건지 문제집으로 독학을 할 건지 고민이 있으시고 대성 패스를 가지고 있으시다라고 했어요. 이 정도 정보를 가지고 제가 좀 추천을 드리자면, 저는 인강을 듣는 걸 추천을 드려요. 사실 저는 수학은 항상 인강을 추천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책이 잘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인강이 좀 더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 게, 수학은 상황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수식만 쓴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식을 써도 그 수식에 대한 정보가 머릿속에 그림으로 그려져야 되는 과목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인강이 동영상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도 더 잘 되고 각인도 잘 되고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책이 더 잘 맞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는 본인이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긴 하고요.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인강을 듣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생분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은 기출 인강을 선별적으로 들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지금 재종에 다니고 있으니까 수업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출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는 게 조금 시간이 아까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을 풀어보고 좀 모르겠거나 헷갈리거나 조금이라도 걸리는 게 있다 하면은 선별적으로 들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런데 만약에 수업을 듣는데 한 강도 빠짐없이 다 내가 배워가는 게 너무 많다. 그러면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것도 좋겠죠. 물론 그 인강을 들으면은 그걸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복습을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을 더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 누르면은 매주 이런 영상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댓글창에다가 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제 카페가 있거든요. 카페에 와서 질문글을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테니까, 댓글은 이게 너무 많고 이게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시간 순으로 굉장히 읽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꼭 카페에다가 가입을 하셔서 누구나 이거 가입하면 바로 남길 수 있거든요. 남겨주시면 제가 읽어보고 답변을 또 드릴 수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